안녕하세요. 노다웃입니다. S&P 500이냐 나스닥 100이냐 미국 지수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따라다니는 단골 질문이죠. 마음은 화끈한 나스닥 수익률에 끌리는데 머리로는 그래도 안전하게 S&P를 사야 하나 싶어 매달 월급날마다 갈팡질팡하셨을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술주 트렌드를 보면 결국 나스닥이 압승인데 굳이 S&P를 고집할 이유가 있나 싶다가도 닷컴 버블 같은 게 또 터지면 그동안 투자한 거 다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문득 스치기도 하지요. 안전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익률을 포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수익률만 좋다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건 아닐지, 장기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둘 중 무조건 옳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릴 테니 여러분의 종착지를 직접 결정해 보시죠. 보통 지수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건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나스닥 100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 번에 전 재산을 밀어넣는 거치식 투자자가 아니라 매달 월급날 주식을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치식 투자자에게 나스닥의 높은 변동성은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적립식 투자자에겐 오히려 축복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싸게 쓸어 담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평단가 인하 효과 덕분에 나스닥이 다시 상승하면 내 자산은 S&P 500보다 훨씬 빠르게 압도적인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게다가 S&P 500 역시 이미 빅테크 비중이 30%를 넘겼습니다. 어차피 기술주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 기술주의 방향성에 올라탈 거라면 더 많이 올라가는 나스닥이 맞지, 젊은 적립식 투자자가 굳이 수익률에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스닥이 아무리 수익률이 좋더라도 영리한 기관과 자산가들이 여전히 S&P 500에 훨씬 많은 돈을 묻어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채워주지 못하는 올라운더의 방어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에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나 JP 모건 같은 금융주,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슨 같은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기업이 없습니다. 훗날 빅테크 기업들이 고평가 논란이나 정부 규제로 정체될 때 우리가 매일 쓰고 먹고 마시는 전통 기업들이 계좌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특히 나스닥은 최근 지수 산출 방식 변경 이슈로 안 그래도 심한 변동성이 더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죠. 반면 미국 경제 전체의 시스템과 뼈대에 베팅하는 S&P 500의 가치는 여러분이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최고의 편안함을 줍니다. S&P 500을 사면 큰 하락 없이 내 자산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함이 들지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차피 매달 모아갈 거라면 수익률 높은 나스닥이 답인가 싶다가도 그래도 하락장을 생각하면 편안한 S&P 500이 맞나 하며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S&P 500이 나스닥보다 변동성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역사적인 대폭락장이 오면 어차피 둘 다 나락으로 가는 건 똑같다는 점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나스닥이 마이너스 82% 폭락할 때 S&P 500도 마이너스 49%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S&P 500 마이너스 56%, 나스닥은 마이너스 53%로 두 지수 모두 반토막이 났으며 오히려 S&P 500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대폭락장 앞에서는 S&P 500이나 나스닥이 멘탈 터지는 건 매한가지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 같은 적립식 투자자는 더 크게 빠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했습니다. 하락이 깊을수록 더 싸게,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 하락도 크고 상승도 큰 나스닥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적립식 투자자라면 나스닥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만약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거나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산을 찾았어야 하는 시점에 하필 폭락장을 맞이한다면 내 계좌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위기의 성격상 금융주가 없던 나스닥이 3년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며 S&P 500보다 빨랐지만 기술주 거품이 터졌던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이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반면 S&P 500은 그 절반인 7년 만에 회복했지요. 지금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와 빅테크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빅테크는 닷컴 버블 당시 부실 기업들과는 달리 실적도 있고 많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폭락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기술주의 본질은 언제나 시장에 미친 듯한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 거대한 기대감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성장세가 둔화되는 신호가 보인다면 주가는 순식간에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술주 위주 장세가 꺾인다면 그 폭락의 깊이와 회복 기간은 금융위기보다는 닷컴 버블의 재림에 훨씬 가까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두 지수 중 무엇이 올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 나이와 은퇴 타임라인에 맞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할 뿐입니다. 자산을 불려야 하는 젊은 시기에는 나스닥이라는 고단 기어를 넣고 거침없이 밟아야 하지만 은퇴가 다가올수록 내 자산을 지키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S&P 500이라는 안전한 저당 기어로 바꿔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기어 변속을 영리하게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지루한 장기 투자 레이스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귀찮다면 저는 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양념 먹을지 후라이드 먹을지 고민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주문을 넣는 게 이득이니까요. S&P든 나스닥이든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주라도 더 많이 자산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타임라인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시나요? 오늘 세운 기준을 바탕으로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다우시였습니다.